안녕하세요. 공월천부경 제50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천부경의 만왕말래 용변 부동본 본심 본태양 진행하겠습니다. 천부경은 결국에는 우리 몸 안에서 이제는 하나의 우주가 창조가 되면서 그것이 이제 개벽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몸 안에서 우주가 포태가 되고 여기에 새로운 우주의 주인공으로서의 잠자고 있는 나가 이제 깨어나는 현상이라. 개벽이 일어나면서 이것이 원시반본, 그러니까 원래 우주의 근원, 이 대우주의 근원으로 그 회계에 돌아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을 표현해 준 것이 이제 천부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천부경에 나와 있는 숫자들이 다 사실은 이거에 관련된 숫자라는 거죠. 개벽이 일어나고는 요 우주에 관련된 숫자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우주 씨앗이 여러분의 하단전 쪽 맨 아래의 차크라에 일종의 어, 우주의 빛을 응집을 시켜가지고 여기서 호령성광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요 본체의 빛을 응집을 시켜가지고 밝은 명점 하나의 명점을 만든다는 밝은 점을 만든다는 명점이라고 하는 건 밝을 명절 써서 명점을 만들어 가지고 점을 만들어 가지고 요게 서서히 어, 연정화기 선도적 개념으로 연정화기 과정을 거치면서 요 네 번째 차크라에 오면은 하나의 구체적인 요 우주의 형상이 구현이 된다고 하는 거죠. 요 단계를 우리가 이제 네 번째 차크라면 불계 명점으로 이렇게 바뀐다고 하는 겁니다. 불계 명점. 그럼 불계라고 하는 거는 이제 파괴되지 않는다는 거죠. 파괴되지 않는 명점으로 바뀐 파괴, 불계. 그러니까 파괴, 무너지지 않는 명점.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이게 이제는 우리가 오행으로 볼 때 이것은 금이 됐다는 얘기, 어떤 금의 요소 개념이라는 거. 수화목금에서 금의 요소, 불계 명점. 이게 네 번째 차크라에 오는데, 그때 요게 그 우주의 형상을 갖추게 되는데 그 지점은 바로 블랙홀에서 화이트홀로 바뀌는 지점이 요게 바로 요 가슴이 바로 중심이라는 거죠. 이게 요 소우주의 중심이 가슴입니다. 그래서 가슴에서 요게 워물이 되는 거니까 블랙홀에서 화이트홀로 바뀐 아주 중요한 지점이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의 영혼도 이 구조 안에서 이제 죽음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건데 여기서 이 사람에게서 여기로 옮겨가는 현상이 가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가슴 차크라에서. 그래서 중요한 지점이라는. 자, 그래서 이렇게 된 뒤에 우리가 연기화신의 과정을 거치. 요 아이를 이제는 서서히,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오한극을 이미지로 홀로그램을 투영을 해가지고 이걸 구성한 뒤에 아이로 육화를 시켜서 태어나게 하는, 그것이 이제는 우리가 선도에서는 연기 화신이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태어난 뒤에는 연신 환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연신 환화라는 거는, 그러니까 환이라는 건 돌아간다는 것 때문에 돌아간다. 그러니까 환화한다는. 그래서 여기 그 환화가 되니까 여기 이제 제가 어, 알기 쉽게 여기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1, 2, 3번 차크라는 연정화기 과정이는, 그다음 4번 네 번째 차크라부터 여섯 번째까지 연기화신이래. 연기화신. 그다음에 여기부터 7, 8, 9는 연신환화. 그래서 불가적으로는 이 구수까지 갈 때에 이걸 그 깨달음의 경지를 구경각이라고는 구경각. 그래서 숫자로 아홉 구자를 써가지고 구경각에 도달을 한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구경각, 경계, 지금 구경각.
구경의 경계에 도달을 했다라거나 깨달음에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경각에 도달을 하면은 바로 신무국에 바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 신무국이 바로 우리 제가 얘기한 대공이라고 그래서 대공, 이 대공을 가리켜서 이게 진정한 허죠. 허. 대공이 그러니까 이것을 선도에서는 허라고 한 거죠. 허. 또 이것을 허라고 하면서 또 이것을 현이라고 또 하는 거물 현자를 써서 현, 진정한 현이란 말이에요. 진정한 현, 진정한 허라 그러는 여기가 바로 본의 자리라는 거죠. 여기가 바로 본 우리가 근본 자리라 그러는 거예요. 근본. 그래서 이게 다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그래서 이것이 요 우주가 우주의 중심이 요 우주 대우주의 중심과 일치를 하게 되면은 그게 완전한 신무국에 이제 도달을 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게 이제는 원시반복하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로 보면은 1부터 10까지 가는 거죠. 예, 이것 자체가 1부터 10까지 가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연정하게 연기하신 연신환화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지금 우리가 연기화신 단계에서 특히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때가 이제 오객과 금액이 생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몸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우리가 인간의 몸에서 요게 네 번째 차크라에 요걸 보통 불가적으로는 요걸 법신불이라고 하는 건데 이 법신불이 카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법신불이 카피가 되고 보신불로 육화가 되고 태어나면 화신불이 돼서 다시 그 화신불이 수많은 분신체로 나투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게 화신불로 나면 수많은 분신체로 나토 나갑니다. 이런 과정에 하는 거니까 이런 변화가 당연히 변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용변이라고 그걸 표현해요. 용변.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이것은 부동본에 있는 거는 법신불인데 이 법신불이라는 그걸 우리는 오왕극이라고 표현. 우리가 이제는 이걸 불가적으로 보면 이거는 법신불인데 우리가 이걸 오왕극이라고 한 거예요. 오왕극. 그래서 이걸 아인소프 오르라고 하는데 오르 할 때 이 오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르는 태양을 뜻하는 거니까 그 오왕극의 태양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빛을 방출한다고 하는 번개를 치면서 빛을 방출하고 바람이 불어 나간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인소프 오르기는 무한의 빛이라는 무한의 빛을 방출하는 무한의 빛의 그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법신부를 다른 말로 대일열애라고 하는 거. 대일열애라는 개념이 오르라고 하는 개념과 같은 개념이에요. 이게 오르라고 하는 이게 카발라에서 오르라고 하는 개념이 대일열애라는 대일이다 그런데 대일은 일자가 태양을 뜻하는 거니까 큰 태양이다 근원 태양이다 그런데 이게 오왕극이라고 하는 거죠. 자, 저하고 뭐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이 정도 얘기하면 뭐 다들 알아들으셔야지 되는 거죠. 또 뭐 상세하게 또 설명하면은 또 시간만 흘러가고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계속 상세하게 설명을 나름대로 해드렸는데 이제 웬만큼은 다들 알아들으시니까 상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 지난 강의들을 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면서 우리가 그 부동본, 본심, 바로 거기로 이제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이 작용을 거쳐서 본체로 회귀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용변이 일어나니까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체용 관계로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 변화에 대한 거를 오늘은 보려고 하는데 과학적 개념에서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한다고 하는데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 변화가
이 변화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러다. 변화 그걸 이제 영어로 change. change 하면은 또는 뭐 트랜스포메이션 직접적인 어떤 몸의 변화가 직접적으로 형체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트랜스라고 그래. 트랜스포메이션. 어떤 형상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트랜스포메이션 뭐 이렇게 봐도 되고 다양한 말을 써도 되죠. 초월적 변화면 뭐 트랜센더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초월적 변화. 초월적 변화. 초범 입성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신선이 되고 부처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성인이 되는데 신선 부처 그리스도가 되는 분아. 예, 그리스도 변화를 일으키는 거니까 이게 이제 변화가 일어난다는. 그래서 체인지가 일어날 때 그 일어나는 핵심이 뭐냐라는 거죠. 자, 그거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그러면 용변이 일어나는 걸 지금까지 설명한 게 그 변화가 일어나는 걸 설명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았는데 오늘 보려는 거는 그 변화의 핵심은 정보라는 거를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변화의 핵심은 정보다라는 인포메이션이다. 그런데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면 그냥 일반적인 그 정보가 될 수 있으니까 어떤 물리 자연적 정보라고 그래서 비트라고 그래. 비트 또는 우리가 생체 정보는 뭐예요? DNA.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컴퓨터 계통에서 정보 과학 기술에서 쓰는 거는 비트라고 하거나 또는 뭐 요즘에는 뭐예요?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라고 그러죠. 큐비트. 그리고 우리가 생물학에서는 DNA라고 그러죠. DNA.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핵심은 정보다. 그러니까 생체 정보 또는 우주 물리 정보, 물리적 정보, 큐비트, DNA 이 변화 이런 관점에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 여기에 그런 개념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 어디 DNA란 얘기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물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변자에 답이 있습니다. 변.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한자의 상형적 구조와 의미를 깊이 탐구를 하는 게 공부하는 방법 중 한자. 한자라고 하는 문자 체계는 한자는 뭐예요? 상형 문자잖아요. 상형 문자. 상형 문자라는 거는 어떤 그 형상을 그대로 문자의 형태로 모사를 해낸 거잖아요. 그래서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어떤 문자적 형태로 만들어서 조합을 하는 거죠. 그 조합을 해서 만들 때 그걸 형성 문자가 되는 형성 문자. 그래서 상향성을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한자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이 한자의 그 상향성 이걸 조합해서 만들기 때문에 이 조합적인 어떤 그걸 우리가 이제는 우리 선조들께서 많이 쓰는 게 파자를 많이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한자들을 쪼개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내포된 의미를 파악하거나 감추거나 하는 방법을 파자 원리, 파자하고 합자하는 식으로 해서 문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전수를 하는 비밀을 전수를 하는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한자가 굉장히 뛰어난 게 뭐냐면 상향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한자를 이렇게 보면은 그 상향성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다른 분들은 뭐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한자를 좀 보면은 어떤 상형 이게 뭘 그려난 것이란 거에 대해서 감이 좀 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그런 부분이 제가 좀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변자를 한번 보면 변자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변하는 변자니까 보겠습니다. 자, 변자. 자, 변자는 이렇게 변할 변자, 이게 이제 변할 변자죠. 여러분들이 이 변자를 잘 보면은 자, 이거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도 상향성을 느껴보세요.
요 양쪽에 있는 게, 요 양쪽에 있는 게 요렇게 딱 하면 요게 실사야, 실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사, 사자야, 사. 실사라. 그렇죠? 사자. 여기 양쪽에 있는 게 실이야. 그러니까 여기 실로 돼 있죠. 이렇게 그러면 실. 양쪽에 있는 이 실이고 가운데 있는 게 말을 한다는 뜻이야. 말. 그러니까 말씀 언자잖아. 말씀 언.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언 이렇게 돼 있다는. 그래서 그런데 요 아래에 있는 요거는 칠복자라고 합니다. 칠복자, 칠복. 그래가지고 요게 칠복자. 친다, 막대기로 친다는 뜻이에요. 쳐. 그래서 요게 세 개의 한자로 이렇게 요 세 개의 한자가 조합이 된 거죠. 그래서 형성자를 만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게 변자예요. 변자란 말이에요. 네, 요게 세 개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요 그림이 그걸 설명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냐? 여기 설명이 있습니다. 변하다, 고친다는 뜻이 있다는 거죠. 변하다. 그러니까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친다는 뜻이 있어요. 고친다. 그래서 고친다, 고치다. 어떤 망가진 거를 고친다 그런 뜻이에요. 변화시키거나 망가진 것을 고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변자는 어지러울 년,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요 부분이 어지러울 년이라는 거죠. 어지러울 년자와 칠복자가 결합한 모습이다라고는. 어지러울 년자는 말이 실에 꼬여버린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어지럽다는 뜻을 가지네요. 그런데 이 여기에 몽둥이를 들고 있는 거는 이 어지럽게 혼란스러운 그 상태를 바로잡는다는 뜻이 있어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는 것은 고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지럽게 막 어지러워진 것을 바로잡는다는 뜻이라는 거죠. 이게 고치다. 이게 다 통한다는 변하다. 이게 다 통하는. 그러니까 바로잡는 것으로서 변화시키는 거죠. 그것은 상황이 바뀐다는 뜻이다. 상황을 바꾼다. 어떤 상태를 바꾼다. 상태를 바꾸는 거니까 우리가 변화시키는 거죠. 상태를 바꾼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럼 어지러울 연자를 봅니다. 어지러울 연자. 어지러울 연, 어지러울 란, 어떤 난잡하다 뭐 그랬던데 어지러울 난자에는 어지러울 연, 이거 어지럽다는 뜻인데 이것은 어지럽다는 뜻도 있지만 어떤 이어간다, 연결한다 그런 뜻도 있다네. 연결해 나간다, 연결한다. 그러니까 사물과 사물을 서로 있거나 현상과 현상이 관계를 맺게 한다. 이런 게. 자, 이렇게 이거죠. 이거.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직관적으로 요게 이제 아래에 있는 칠복, 요 칠복은 이거를 이제 어지러운 상황을 질서 있게 만드는 거죠. 고쳐가지고 수리를 하거나 해가지고 변화를 시켜가지고 이거를 질서 있게 구조를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이 형태가 지금 뭐와 같다고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뭐 직관적으로 보이잖아요. 자, 이거잖아요. 요거잖아요, 요거.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게 자, 어저롤 연자를 파자에 보면은 요렇게 요게 이제는 요 두 개가 있는 거는 실사인데 요거는 가는 실사입니다. 가는 아주 가느다란 실이다 그런 뜻이. 가느다란 실이 양쪽에 있고 이게 가운데가 있는 게 말씀 원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지금 빨간 뱀이 이게 실이라는 뜻이죠. 실. 그렇죠. 요 빨간 뱀이 빨간 실이고 요 파란 뱀이 파란 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남녀가 이렇게 그 결혼을 할 때 그 등을 밝힐 때 청실, 홍실. 근데 결혼을 할 때 어때요? 청실과 홍실을 이렇게 엮는 그런 의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청실, 홍실 엮어서 이렇게 표현해다. 청실, 홍실 엮는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청실 이게 지금 홍실과 청실의 이 엮음,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섹스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제가 이게 그랬죠. 섹스하는 거와 같아. 그래서 트윈 플레임이다. 라는 남자 여자의 섹스 탄트리즘이라 그랬죠. 이게 이 과정이 요게 청실, 빨간 게 홍실. 그래 청실과 홍실을 엮는 과정이죠. 이게 청실과 홍실을 엮는다 이런 뜻이에요. 엮는 게 그냥 엮는 게 아니고 청실홍실이 엮어질 때 어떤 그 어지러운 어떤 그 구조가 질서 있게 되면서 여기 말씀 있죠? 말씀 언자를 구성을 해 나간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청실홍실이 엮어지는 형태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직관적으로 뭐와 같은 게 DNA 코드와 같은 DNA 코드. 그렇죠. 이렇게 DNA 코드가 돼 있어서 이 DNA 코드가 청실홍실이 엮어진 거잖아요. 지금 이중 나선 더블 헬릭스라 해서 이 DNA 이중 나선 구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은 이제는 같이 운우 지정을 나누면 여성의 DNA에서 절반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의 몸에서 절반이 들어오고 남성의 몸에서도 절반의 실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의 몸에서 몸에서 여성 난자 세포에 어때요? 한 가닥에 DNA 사슬 DNA 선이 하나 들어오고 이쪽에 이게 뭐예요? 이게 홍, 여자니까 뭐야? 청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남성 정자 세포에는 뭐야? 남성 정자 세포. 이게 그러니까 정자나 난자를 다 생식 세포라고 하잖아요. 그럼 또 여기도 한 가닥에 DNA 사슬이 오는데 그것을 홍실이다. 뭐 이렇게 보면은 이게 바로 청실 홍실이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두 개가 엮어지면은 그것을 교차 작용을 한다 그래. 교차 작용. 두 개가 만나서 교차 작용하는. 그게 만나는 이게 뭐야? 이게 수정란을 만나서 수정란을 구성해서 그 안에서 DNA가 교차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재구성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완전한 DNA 구조로 재구성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 수정란에 해당되는 게 뭐겠어? 이 수정란이 지금 요게 수정란이 되는 거죠. 요게 그러니까 이게 청실홍실에 그러니까 이게 청실은 땅으로부터 온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적인 거고, 이 청실은 제가 이단 아디로 이것은 달이다. 뭐 이렇게 달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이단 아디는 바로 땅의 요소고, 지의 요소. 여성적인 거죠. 여성적이다. 이렇게 보고 요 빨갛게 들어오는 거는 태양을 뜻하는 거니까 이게 반대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 좀 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정된 거는 아니지만은 이 개념이 보는 관점에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까지 다 설명을 하면 복잡해지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죠.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두 개가 꼬여간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핑갈라 나디잖아요. 두 개의 맥이 기운이 이거는 천이 되는 거죠. 천 해가지고 이게 남성이 되네. 남성.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딱 생각하기에 이 두 개가 꼬여 들어가는 게 어디로 꼬여 들어가는 거예요? 요걸 생식세포라고 생각하시면은 이 두 개의 요소가 생식세포에서 꼬여가는 구조를 이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게 지금 두 개가 꼬여가는 거. 요게 생식세포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생식세포가 아니라 수정이 된 세포가 된 거니까, 그러니까 여성의 생식세포에서 오는 DNA와 남성의 생식세포에는 DNA가 한 가닥씩 들어와가지고 엮어져가지고 수정란을 만들고 그럼 완전한 DNA가 구성이 돼가지고 요 DNA에서 DNA 구성된 이 세포가 뭐를 하나 분할 발생 작용을 하는 거죠. 발생 작용, 분화되는 거죠. 분화되면서 발생 작용한다는 건 성장한다는 거죠. 성장. 아이로 성장을 한다는 거죠. 요게 그와 같은 이치로 돼 있는 거죠. 지금 이 구조가. 그러니까 요게 수정란 개념이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 우리 몸에 있는 남성적인 요소와 여성적인 요소의 기운 두 개의 DNA적 정보 구조를 여기 알 속에다 넣어가지고 요 세 개 구조에다가 넣어가지고 그걸 꼬여내는 거죠. 요 안에서 꼬여내가지고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요 세 개를 구성해낸다. 이렇게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두 개의 실이 이렇게 꼬여갈 때 핵심은 뭐에 있다는 걸 지금 표현해 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수정란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핵심은 바로 말씀언에 있다는 거죠. 말씀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언의 구조를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이 안에. 그러니까 지금 DNA 정보 구조가 말씀의 구조라는 말씀언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정보라고 하는 거죠. 정보. 그렇죠? 그래서 말씀언을 보면은 말씀언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DNA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DNA의 기본 구조는 뭐 이걸로 보겠습니다. 아이고. 이걸로 여기 DNA 스트럭처 구조를 보겠습니다. 자, DNA 이게 말씀원하고 비슷한 거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원자를 보겠습니다. 원자. 이게 상형성이 있는 거라네. 다 이게 다 보면은 이 작대기가 4개잖아요. 지금 말씀원에 작대기가 4개다가 이게 하나의 그 입구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입으로 말을 하는 건데 여기에 작대기가 4개가 있어. 이는 말씀원이. 자, 요게 어떻게 생겼어요? 마치 입처럼 생겼잖아요. 네모. 요걸 네모라고 생각해요. 요 네모. 그렇죠. 사각형. 요 안에 요게 하나의 꼬인 거죠. 이렇게 하나 꼬여서 하나의 그 영역을 만든 거죠. 거기에 4개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4개가 이게 요 구조 자체가 말씀언이라는 거지. 제 말씀은 제 말씀은 요게 말씀언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 DNA에서 중요한 그 요소가 뭐냐면은 염기라고 하는데 염기. 그래서 염기라고 해서 4종류가 있습니다. 여기가 요 A라고 돼 있는 게 아데닌. 뭐 DNA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은 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지만 이런 건 공부들이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데닌, 티민, 구아닌, 시토신 이걸 염기입니다. 염기라고 하는 겁니다. 시토신, 구아닌이라는 구아닌. 그래서 아데닌은 티민하고만 결합해. 그러니까 남성의 아데닌은 여성의 티민하고 결합을. 그러니까 남성의 티민은 여성의 아데닌하고 이렇게만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염기는 4개인데 그 다음에 남성의 시토신은 여성의 구아닌과 결합하고
남성의 구안인은 여성의 시토신과만 이렇게 결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토신과 구안인은 서로 결합 관계가 되는 거고 티민과 아데닌도 서로 결합 관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이런 구조로 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염기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는 그 이런 염기가 네 종류의 염기가 있는데요. 네 종류 염기가 있는데 이 네 종류 염기가 이제 코드 어떤 그 DNA 코드를 구성을 해서 하나의 그 아미노산을 결정짓는다. 한 개의 아미노산은 세 개의 염기가 세 개의 염기가 세 개의 염기로 구성이 된다. 염기로 구성이 되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는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백질을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하나의 그 분자, 생체 분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세 개의 염기로 구성되니까 네 종류 그 경우의 수가 4 곱하기 4 해서 64가 나옵니다. 64. 자, 64가 뭐하고 비슷해요? 64궤하고 비슷해. 64궤. 우리 주역에 보면은 64궤. 그러니까 64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주역이. 여기 보면은 요 주역 64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쭉 하면 64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64개.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주역의 이 패턴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나중에 주역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하지만은 오늘은 DNA적 개념만 좀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64개로 이렇게 구성이 된다. 64개, 그러니까 우리가 아미노산이 그러니까 64개를 구성할 수는 있는 거죠. 아미노산을. 하지만은 그 아미노산 중에 20개를 가지고 필수 아미노산인데 20개를 가지고 단백질을 구성을 해가지고 이거 우리가 이제 몸에 각종 여러 가지 생체가 이제 움직이는 거에 대한 각종 작용을 가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의 그 기본적인 생체 정보라고 하는 DNA적 구조는 이렇게 네 개로 돼 있고, 이게 말씀원처럼 네 개로 돼 있고, 요거를 하나에 요거 보면은 요게 말씀원의 구조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 상당히 묘하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이게 두 개의 실이잖아요. 하나의 실과 하나의 실이 해가지고 요거를 구성을 하고 요게 네 개의 염기가 이렇게 서로 맞물리는 구조로 이렇게 돼 있으면 말씀원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게 그러면 우리가 어지러울 난자는 우리가 DNA 구조가 지금 어지럽게 그러니까 막 교차 작용을 하면서 어지럽게 돼 있는 거를 착착착착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카오스 상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 여자가 만나서 난자와 정자의 각 DNA 한 개의 사슬이 떨어져 나와가지고 두 개가 결합해 들어갈 때 그것이 막 어지러운 상황을 컨트롤해 나가면서 질서 있는 구조로 이렇게 형상화하는 것이 그것이 변화한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의 그 가장 기본적인 내용성은 뭐에 있다는 거죠? 정보 변화에 있다는 거죠. 정보 변화. 자, 그런데 정보 변화가 변화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변화의 핵심은 정보의 변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 과학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세 가지 실체가 여러분들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그 인류가 가장 먼저 그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해석한 거는 물질에 대한 거죠. 물질이나 물질. 그러니까 물질과학. 예전에 물질과학이 발달했던 데가 17, 18, 19세기 이때까지 이제 물질과학이 발전을 한 거예요. 서양 쪽에서. 그 다음에 에너지가 이제는 에너지과. 그래서 에너지는 이제 19세기에 연력학이 등장을 하면서 그 에너지 개념이 정립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력학, 열에 대한 또는 빛에 대한 전기에 대한 전자기학 같은 것들이 발전하면서 에너지 개념이 본격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보가 모든 것의
가장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이 잡혀나가기 시작한 거는 1950년대 들어와가지고 이것이 본격적으로 정보가 이제는 모든 우리가 우주와 생체, 우주의 모든 것을 그 구조를 결정하는 것은 정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이때서야 성립을 한 겁니다. 제 말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야말로 우주 변화를 시키는, 또 인간의 변화를 시키는 어떤 그 핵심적인 요소다. 그러니까 물질과 에너지보다 더 가장 기초적인 게 정보라고 하는 것을 알아내기 시작한 게 1950년대인데, 그러니까 이게 정보에 대해서는 우리는 현재 뭐가 있는 거예요? 생체 정보 DNA 부분과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쓰는, 양자 컴퓨터에서 쓰는 아까 얘기한 비트 정보라는 비트. 다 정보 개념이죠. 자, 이렇게 비트 정보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정보 지금 오늘날 이제는 인공지능 같은 건 다 뭐예요? 비트로 쓰는 거고, 이게 다 같은 개념이에요. DNA나 이런 게 사실은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DNA는 뭐예요? 생체 정보죠. 자, 그래서 정보 부분이 이제 본격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보가, DNA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구조가 지금 어떻게 생겼어요? 이 구조는 꼭 그 인간의 DNA와 비슷한 구조를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림을 보면은 이거 자체가 DNA적 구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걸 가져와 가지고 여기다 딱 놓으면은 요게 뭐야? 요게 DNA적 정보가 이렇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뭐를 알 수가 있냐면은 여기서 이제는 감지를 할 수 있는 게, 원래 대우주도 DNA적인 어떤 정보 구조로 이것이 구성이 돼 있을 거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네. 어떤 가정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이것도, 이 우주도.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대우주적인 정보 구조가 DNA적 사슬로 들어와서 생명 구조를 구성을 하고, 이 생명 구조의 DNA적 사슬이 다시 이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요거를 구성해낸다고 하는 그 개념이 이제는 우리는 이제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정보의 흐름으로 이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이 정보가 동일한 정보가 된다고 하는 거죠. 제가 이것을 원형인간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가 한국 원형인간 할 때, 우리가 원형인간이라고 할 때, 이게 원형인간이 대우주적인 원형인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은 이것이 본래의 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래의 나의 코드가 있단 말이에요. 본래 원형인간의 코드, DNA 코드가 있어요. 코드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세요. 원래 원형인간의 DNA 코드가 그것이 이제는 변이들을 일으켜가지고, 그러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DNA 코드, 원형인간의 DNA 코드가 변이가 일어난 거야. DNA 코드들이 다양하게 변이가 일어나서 무수한 인간들, 생명체들을 창조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하나의 그 원형 DNA를 기초로 해가지고 무수한 다양한, 그러니까 왜냐면 코드를 조금씩만 바꾸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나무나 고양이나 개도 사실 인간하고 그렇게 DNA적인 차이가 큰 게 아니에요. 그 구조 자체가 그것이 DNA적 어떤 변동에 의해 가지고 수많은 생명체들이 창조가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인간이라는 존재 안에다가 뭐를 하는 거냐면은 요거 다시 원형 이 DNA를 변이적인 거를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여기다가 네 번째 차크라에 여기 와가지고 뭐를 하냐면은 여기서 네 번째 차크라에서 무슨 작업을 한다? 여기서 원형 DNA를 회복한다는 거죠. 원형 인간 DNA를 회복한다는. DNA를 원형인간 DNA를 카피한다 이렇게 보시네. DNA를 카피한다. 원형인간 DNA. 그러니까 이것이 다양한 변이를 일으켜가지고 이 무수한 생명체들이 나온 거니까 이거를 다시 원형인간 DNA로 다시 요거를
재수정을 해주는 거죠. 완전 카피, 그러니까 DNA를 카피해서 수정을 한다는 거죠. 수정. 원형 인간과 가깝게 수정을 하는 거예요. 원형 인간과 가깝게 수정. DNA를 수정을 해가지고 요거를 태어나게 한다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이 원형인간 DNA가 카피가 돼서 복제가 돼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요게 이제 요 두 개의 사설이 꼬여 올라가는 것이 원형인간의 원래 남성적인 부분과 여성적인 부분이 다시 여기에 카피가 되는 과정이 진행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카피해서 원형인간과 가깝게 수정을 해가지고 요걸 태어나게 하면은 요거와 요거는 같아지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와 요거로 카피한다는 개념이 어디에서 진행되는 거냐면 DNA적 구조의 카피로부터 진행이 되는 것이다. 정보 구조의 카피로 이것이 진행되는 것이다라는 거를 이거는 이제는 제가 정립한 이거 이론 체계인데 자, 요렇게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변이라는 이 글자 자체에 돼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개념들을 우리는 성경 같은 데서 이제 그거를 잘 표현을 또 해주고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천지창조, 개벽에 대한 거. 천지창조는 곧 개벽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 천지창조는 개벽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바이블에서 성경에서 그 천지창조는 두 군데 등장을 합니다. 두 군데. 그러니까 한 군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일단 창세기 1장에 나오고,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보통 성경을 아는 분들은 천지창조는 창세기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요한복음에도 천지창조 얘기가 나옵니다. 그걸 잘 모를 뿐이죠.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제는 개념을 좀 더 잡을 수가 있어요. 자, 천지창조가 일어날 때 우리가 창세기를 잠깐 보면은 다 볼 거는 아니고요. 창세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책 딱 첫 페이지를 딱 튀면 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천지 창조는 어디서 시작되냐면 땅이 혼돈이라고 그랬죠. 혼돈. 자,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공이 있다는 거죠. 혼돈. 자, 뭐예요? 혼돈이 있었고 질서가 없었던 거죠. 혼돈이 있었고 그다음에 공허하다. 공허. 자, 어디서 공허라는 말 우리 많이 들은 거죠, 지금. 제가 이게 신무국을 공허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제가 여기가 공과 허라고 그랬죠. 여기가 공허라고 그랬죠. 여기도 공허. 그렇죠. 여기 써 있잖아요. 공허, 현, 본.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천지창조 이전에 이미 공허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혼돈 상태라고 하는 거죠. 이 공허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자궁이 있었다는 거지. 그 다음에 흑암이 있다라고 하는 건 흑암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흑암은 검고 검은 거니까, 암은 어두울 암자니까, 어두울 암자는 이것은 뭐예요? 흑암은 현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검을 연자가 된다. 그러니 검을 연, 검고 검다라고 하는 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라 했던 어떤 물이 있었다는, 바다가 있어가지고 물이 있다라고 하는 건 이건 천일생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이라는 게 하늘이 일수에서 시작하는데, 일태극에서 시작하는데, 그것이 일태극에선 거기에는 물, 거대한 바다, 심연이 구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천일생수 해가지고, 천일에서 나오는 천일, 그러니까 오행수로 따지면 일이 바로 물을 뜻하는 거거든요. 창조의 물을 뜻하는 거니까 그 창조의 물이 씨앗으로부터 이제 나오는 거죠. 거기에 천일생수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바로 이게 심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연. 그래서 천일생수 1부터 시작했다고 하는 걸 여기 우리 동양 학적으로는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아, 여기 시작이 혼돈과 공허와 흠악이, 혼돈이라는 건 뭐겠어요? 여기 블랙홀이라는 뜻이죠. 사실 이것은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다 공통적으로 뭐를 표현해 주냐면 이거는 블랙홀을 표현해 주는 거란 말이죠.
자, 왜 블랙홀이고 왜 혼돈이 되겠어요, 블랙홀이? 여러분,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다 빨아들여가지고 분쇄를 시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아래쪽에 블랙홀이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의 이 소우주에 있는 블랙홀의 근처에 있는 것을 다 빨아들여가지고 막 분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블랙홀이 하는 작용은 뭐냐면은 혼돈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빨아들여서 뭐를 하는 거야? 분쇄. 빨아들이면은 뭐예요? 막 소용돌이 속으로 빨아들여. 여러분들이 일종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고 생각해봐요. 소용돌이 속으로 빨아들여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검은 소용돌이 속 빨아들여가지고 막 회전을 시키면은 회전. 그러니까 여러분들 믹서기에 가라는 거예요. 믹서기에 있는 것 같다. 믹서기에 있는 것 같아요. 믹서기에다가 막 누우면은 믹서기가 회전을 막 하잖아요. 회전할 때 막 분쇄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혼돈 상태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되면은 모든 그 실체적인 것들이 다 부서져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 다 부서져 나가가지고 믹서기에 있는 것 같이 혼돈 상태에 빠진다 그러지. 이 혼돈 상태로부터 그러니까 이거는 카오스가 되는 거죠. 여기 밑에는 이제는 블랙홀에서는 카오스 상태라는 거죠. 이게 혼돈. 이래서 블랙홀은 카오스 상태로 블랙홀은 카오스 상태는 카오스 상태에 있다가 카오스라는 건 혼돈 상태라는 거. 혼돈. 카오스 상태에 있다가 화이트홀로 나갈 때는 뭐야? 화이트홀로 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실체를 이제 질서화 시키는 자다. 실체. 화이트홀은 코스모스가 되네. 자, 코스모스가 돼서 이거는 질서 구조가 생기는 거야. 질서. 코스모스. 질서를 자는. 자, 우리가 그래서 사실은 이 아래쪽에는 그 분쇄를 시켜서 카오스 상태에 집어넣었다가, 그러니까 이게 막 그 분쇄를 시켜가지고 여기서는 코스모스 질서로 만드는 지점이 바로 요 네 번째 차크라부터 질서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여기서 그 질서 구조 구성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질서 구조를 만들어 나갈 때 이 DNA적 구조를 어떻게 해? 원형 인간의 DNA적 구조로 질서를 바로잡는다고 하는 거죠. DNA 시스템을.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의 DNA를 여기다 커피를 해가지고 요거를 그 질서 있는 구조로 재구성을 해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DNA는 뭐예요? 다 이쪽으로 빨려 들어서 다 분쇄가 되고 다 어지럽게 흩어져 버리는데 그거를 쪼악쪼악 난 것들을 모아가지고 재구성한다는 코스모스 질서 구조로 재구성한다 이런 개념이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변이라는 표현에 이게 나온 거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천지 창조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 기독교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흑암이다 여기다 뭐 공허다 이런 얘기는 뭐예요? 이거는 신무국이 이 아래서 작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작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일태극이 있는 곳에 신무국이 있는 겁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씨앗을 항상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씨앗을 담고 있는 게 신무국이니까 그래서 신무국이 발동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래쪽에.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러니까 얘는 일태극에서 얘는 또 신무국으로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신무국이 여기서 발동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다음, 그럼 천지창조가 우리가 창세기에 이렇게 나오지만은 또 요한복음에 나오는 요한복음 1장에도 창세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그랬죠? 여기 앞에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이 그대로 요한복음에는 뭘로 표현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그러니까 다시 정확히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과 이 말이 그대로 요한복음으로 오면은 뭘로 된 거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부터 이렇게 여기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우리가 천지창조가 일어나는 그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지만은 여기서는 말씀을 내세운 거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그 자체다라고 표현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렇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이것은 뭐예요? 여기서 그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다 말씀으로 지어졌다. 이렇게 하네. 만물이 다 말씀으로 지어졌다. 그러니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그러니까 말씀으로 지어졌다. 만물이 다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우리가 할 때 동양학적으로 뭐 모든 게 다 언으로 지어졌다. 이게 말씀 언자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언으로 지어졌다. 이렇게 하잖아요. 지어졌다. 창조되었다. 자, 이게 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언이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우리가 변화한다는 그 변화의 그 중심의 글자 안에 지금 여러분들이 봤지만은 말씀 언자가 여기 있죠. 말씀 언. 이 말씀 언으로 이것이 천지가 창조된데 이 말씀 언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것 자체의 말씀언이 이 말씀언으로 카피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쪽으로 카피가 된 거죠. 이 말씀이 이 정보 구조가 이쪽으로 카피가 돼가지고 이 말씀에 의해서 이 세계가 창조가 되는 거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 창조 얘기는 이 세계의 창조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세계. 그러니까 이거는 천지 창조인데 어떤 천지 창조냐면은 창세기 천지 창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이 창세기 천지 창조는 요 세계 우리 세계 천지 창조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여기 요한복음의 천지 창조는 요 세계의 창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천지 창조. 그러면 요한복음에 있는 천지창조는 말 그대로 뭐예요? 이거는 개벽을 우리 선조들이 얘기한 개벽 현상을 표현해준 그 장이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은. 그런데 이 개벽 현상이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천지창조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세계가 창조가 돼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되고 빛이 이제 또 등장하는 거죠. 빛이 사람의 빛이다. 빛이 어둠에 비춰가지고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다. 쭉 나와가지고 뭐냐면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비추는 빛이 있는데 빛으로 한 사람이 오게 되는데 그 사람은 그가 세상에 있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는다 하면서 이 존재를 우리가 여기서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보는 건데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돼서 거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거한다. 이게 바로 육화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은 여기 돼 있는 건 아니지만은 요한 이렇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이제는 상징적인 개념이고 결국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거에 대한 정보 구조가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 이것이 그 정보 구조 자체가 이게 하나님 그 자체다라고 해 가지고 요거를 육화를 시킨다는 거죠. 요거를 육화. 말씀이 육화되었으니 그러니까 말씀을 육화한다.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말씀이 여기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된다고 하는 이 성육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현상이 성육화란 말이야.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만들어질 때 이 말씀으로 여기 있는 요 변자에 요 말씀이 육화가 된 게 요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성경에도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지났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거 한 번 더 깊이 더 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대체적인 개념을 이제는 잡으셨죠? 그러니까 한자에 이런 신묘한 메시지들이 숨어져 있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도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